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월 20일 일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흥미진진한 편성이 주류를 이루는 일요경마, 저희 사인의 전문위원이 해당 경주 인기마 및 복병 전력 당연히 낱낱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에는 과천벌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시대의 명마죠. 이 클린업 조이의 은퇴식이 거행이 됩니다. 동반의 강자 터프인에 이어서 최근 2010년대 중후반부 과천벌을 주름잡았던 그랑프리 우승도 했던 말이죠. 이 클린업 조이 은퇴식. 자, 일요일 7경주 이후에 거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람을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클린업 조이의 제2의 생애를 응원합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최성진 위원,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제는 그 골마겸에서 완연하게 회복한, 확실하게 회복을 해놓은 모습, 지금부터 뛰어줄 타이밍인 10번 동작. 이번 경주 레이스 자체는 흐름이 빠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스피드형 마필이 거의 많지 않은 이번의 구조에선 데뷔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늘어난 거리가 유리한 8번 OK탑은 좀 더 강조드려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1번 해랑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탄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도 상위 등급하고의 동반훈련 시에도 확실하게 나아져 있는 힘 붙은 거는 보여준 바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전력이 되겠고요. 7번 월드파워입니다. 데뷔전에서 바로 4등급의 강한 상대들을 상대해서 그 일전에서 우승을 거둬내는 19조의 어떤 유망주다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경주도 앞선 보내주고 직선에서 추임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도 입상도전 가능한 말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 앞두고 훈련 컨디션 11월 못지않고 오히려 더욱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절정의 훈련 컨디션도 가시하고 있고 아직 어린 3세 말로서 성장세 가장 편성상 두드러지는 4번 터프그린 선행 나서서 충분히 우승까지도 도전 가능한 말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뉴 레전드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편성입니다. 비싼 몸값에 걸맞는 능력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압도적인 경주력 보여줬고 직전 늘어난 1800m 경주에서는 4코너 이후에는 그냥 추진 없이 그냥 우승을 하는 굉장한 괴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도 이변이 없는 한 우승 가능성 아주 높은 말로 판단합니다. 7번 바로 가라는 말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휴식을 취한 뒤에 12월부터 훈련을 재개했는데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훈련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쟁력 높은 기본기 가진 말입니다. 회복된 만큼 가장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무리하게 유리되는 거 잡지 않을 이번 구조에서 윈디파크의 선행력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평가하는데 7번 다이나믹 스타는 얼마든지 단거리에서는 한센 자마답게 좋은 모습 1등급에서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올려붙이는 걸음이 좋았죠. 코너 2개짜리 1400m가 적정거리입니다. 이번에도 이중원에 서두를 출전하는 가운데 직전대로 1.5km 감량 혜택까지 9번 대호시대. 저는 5번 모닝대로가 과거 모래 반응이 정말 안 좋았던 그 부분이 이제 상쇄가 됐다는 그 점 때문에 전기 자체가 주어진 이번 구도 좀 더 높게 평가를 했고요. 이 말들이 경합이 일어나지 않고 한두 번 살아남는다면 7번 흥바람 쪽에 우선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만 따라가는 전개로서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2번 다크플레이어의 성장세가 도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3번 MJ파워 직전 경주에 악착같이 선행을 나가봤는데요. 그것이 주요했죠.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3번 MJ파워 역시 선두권 강공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선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가 눈에 띄는 구도 양상입니다. 거리의 변화, 게이트 여건의 변화, 부담 중량의 변화. 항상 경주 조건의 변화를 꾀하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진진한 것이 경마가 되겠죠. 여튼 달라진 여건, 경주 여건의 변화로 인한 이번에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말들이 어떤 말이 있을지 자 지금부터 백동열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1호 경마 스타트 제가 끊어드립니다. 1300m 5등급 12마리 기복형의 마필들, 좀 정체기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의 접전 구도인데요. 레이스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갈 수 있는 앞선 마필, 전기가 너무 좋아졌네요. 상대의 흐름의 압박도 크지 않은 구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필두로 후순위에서의 좀 더 압축적인 모습을 가져가셔야 이길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합니다. 그 중심이 되어야 할 마필,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6번마 사토로열. 폐출혈의 여파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꾸준하게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11월 달 선두권 공략에 성공하면서 우승으로 현등급에 진입을 했고요. 직전 경주는 굳이 무리하게 선행을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마필 자체가 이탈 능력을 워낙 이탈 자체를 잘 받다 보니까 그냥 선행을 가버렸었죠. 압박을 받고도 마지막까지 많이 버텼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기존 대비 예전의 폐출혈 여파를 완벽하게 좀 씻어낼 만큼 근성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서 더군다나 이번 구도는 빠른 마필 자체의 여유가 크지가 않죠. 안쪽 2번 블랙신 로드라던가 뭐 그나마 바깥쪽에 있는 리더스 캠프 정도인데 안쪽 2번 블랙신 로드는 매번 짧은 감을 보여주고 있고 리더스 캠프는 거리와 또 게이트 전개 조건이 상당히 좋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선행이든 그 페이스에 맞춰서 띄워줄 수도 있는 6번마 사토리얼은 편성 자체 전개 우위를 좀 더 강조드려볼 수 있는 구도입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선 다소 늦은 진입이 아쉬운 3호 아쿠아스톰이 먼저 눈에 띄고요. 바깥쪽에 있는 10번마 부른비와 외곽 12번마 끌어주는 선이 눈에 띕니다. 4번마 아쿠아스톰이라는 마필 자체는 능력 자체는 벌써 현등급에 진입을 했어야만 하는 전력입니다. 다만 마필 자체가 출발 악벽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까지의 그 길어진 기간 때문에 조금 승급이 아쉬웠었죠. 거세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백전은 발주받고 나서 안토니오 기수가 무리한 선행까지 나설 정도로 중속감의 변화도 좋았었고요. 직전 경주 선입 이후에 마지막 보였던 여유감은 승급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보여줄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야 하고 외곽 10분만 부른비는 직전 승급전 오히려 내측 전개가 별로 좋지 못했다는 판단이에요. 그 이전 승급하기 이전의 경주에선 웰산에서 차분히 타이밍을 잡아가면서 마지막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안쪽에서 흐름을 끌려다니다 보니까 아예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었죠. 좀 더 가벼워졌습니다. 바깥쪽으로 나와 있고 빠른 마필이 많지 않다 한다면 10번마 부른비의 최근의 성장 자체의 능력은 충분히 다시 한번 변화를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기본 능력 자체만으로 따져본다면 여유가 좋은 외곽 12마 끌어주는 선. 17년도 자체에서는 뭐 경기도지사배에서 4위권까지 차지할 만큼 기본 능력이 좋았던 전력이죠. 마체가 얇은 단점, 전개에 좀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외곽이지만 충분히 흐름을 따라가는 역습이 가능한 전력인 만큼 문세영 기수의 안정 자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해야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편성 잘 만난, 전개 잘 만난 6번마 사토로열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편성 자체의 압축이 중요한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또 제가 볼 때는 다소 혼전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보고 있는 흐름은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말들이 좀 차이가 있죠. 저는 우선적으로 12번 끌어주는 손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끌어주는 손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안마란전 경주 거기에서 고작 3위에 그쳤다라고 해서 저평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은 선출입이 매우 자유로운 전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드려 볼 수 있겠고요. 6번 사토로열의 선행 가능성 그리고 저는 2번 블레싱로드의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입 가능성까지는 열어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3번 마음껏 달려는 맘껏 달려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은 부담 중량 때문에 직전 1700m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었던 전력입니다. 그러니 거리를 줄이는 것이 답인 상황인 거죠. 거리를 줄여서 내려와 있는 3번 마음껏 달려 입장에서는 선입권에서 충분하게 자기가 대시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는 판단인데 3번 마음껏 달려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껏 달려란 마필 자체는 단거리 자체에서도 빠릿한 모습을 저는 보였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라면. 그래서 거리를 늘려서 오히려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1700m에서 11월 달의 경주 자체에서는 운영에 정말 묘미를 잘 살렸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부중에 올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단거리 자체라 할지라도 매번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도 좀 적응의 주안점을 두는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백돌 위원께서 강조해 주신 6번 사토로열 저 역시 동의합니다. 이 말이 이번 경주 단독 선행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선행 나서서 직전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버틸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중심말로 강조드리고 싶고 10번 부름비, 12번 끌어주는 손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김정우 위원이 잠깐 언급해 주신 이번 블레싱 로드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말인데 이 말은 사실 스피드도 좋고 1300에서도 지금 꾸준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21일에도 사실 큰 착차가 없는 경주 결과였고 그 당시에는 전개도 외곽에서 썩 좋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11월 18일에 2번 게이트 선입 전개로 아주 경쟁에 있는 모습 나름 보여줬다라고 판단합니다. 직전에는 너무 심한 외곽 전개였고 이번 경주 선행을 만약에 6번이 나간다면 가장 선입권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2번 블레싱 로드 아예 배제하신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편성은 잘 만났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하지만 블레싱 로드란 마필이 결정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12번을 떠서 한 번의 입상, 그것도 1000m 단거리 한 번의 입상을 가져가는 과정까지가 정말 힘들었었죠. 선행도 가보고 따라도 가보고 선행도 가보고 몇 번을 해서 겨우 우승을 해서 입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승급 이후에 적응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특출나게 능력 자체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우선은 이번 경주에서도 블레싱 로드가 착승권까지는 가능하다 봅니다. 3위권까지 전력으로는 판단할 수 있다 할지라도 6번만 사토리를 넘어서는 선행을 가버리면 압박을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고 오히려 따라가는 전개를 펼친다 하더라도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3위권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입상권 1, 2위권까지는 입상할 수 있는 전력으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전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6번 사토리얼은 직전에 출발 후 추돌, 주춤 이후에 선행을 무리하게 나가서 막판에 50m 남겨놓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6번 사토리얼은 그 직전 경주, 11월 25일 경주에서는 이선 따라가는 전개로도 1300m를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6번 사토리얼 초반에 무리 없이 결대로 이제 선두권 2선에서 응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오히려 입상시 전개가 그거잖아요. 이번 블레싱 로드는 게이트 유불리 여부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지는 마필이고 전개를 어떻게 펼쳐내는가에 따라서 확연하게 그 경주 능력의 차이가 판가름 나는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10번 외곽 게이트였잖아요. 당시 맘먹고 선행 나섰던 에펠이란 말의 선행 강공작전에 초반 자리 잡는 과정 쳐져버렸죠. 어쩔 수 없었는데 오히려 11월 18일 경주에서 여우리 루카스 편성의 안쪽 게이트에 인코스 최적의 전개로 1300m를 3차까지 했던 말이죠. 오히려 이번 블레싱 로드가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 들어와 선행을 받아내건 혹은 인코스 2선에서 따라가던 상당히 경주 여건은 좋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합니다. 저기 3번 이 맘껏 달려는 그렇죠. 이 1700m 코너 4개짜리를 극복을 해낸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 아쉬웠고 그래서 이번에 거리 내린 1300m 출전한다고 봅니다. 선이 끈끈한 전력. 안토니오 기수의 재기승. 안토니오가 기수가 직전에 좀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의지만큼은 활활 타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 이경주는요.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에 6번 사토 로얄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선두권 레이스 흐름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최근에 선행으로 재미를 봤던 말이 한두가 있고 직전에 다소 무리한 선행 받지 못하자 무너진 말도 있는데 여튼 하이페이스가 예견이 되고요. 과연 2, 3선에서 응수할 수 있는 말들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또한 추임마에게도 찬스가 도래야 할지 전반적으로 전개를 버무려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3경주는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빠른 흐름을 누가 잘 활용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우선적으로 2번 트라이썬더의 서력전을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전 경주는
이 말은 이제 데뷔전에는 선행으로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승급전에서는 추입, 계속해서 추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전 경기도 에펠이라는 빠른 선행마가 레이스를 확 끌어버리는 바람에 추입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전개 자체는 여의치 못했어도 걸음 자체는 한껏 늘어나 있는 모습을 이미 보여준 바 있고요. 훈련 시에도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걸음이기 때문에 이번 트라이 썬더의 전개 자유 이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싶은 경주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들은 선행형 말들입니다. 가장 빠른 선행마는 7번 윈트7으로 보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는 좀 무리했죠. 인코스에서 1번 에이스, 당시 1번이었던 에이스 솔롱고라는 말이 압도적으로 선행을 치고 나가버렸고 외곽에서 붙어서 응수는 했습니다만 당일 체중이 크게 빠진 것도 졸전의 원인 중에 하나로 페인으로 하나 지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1번 제품같이 승급전이기는 합니다만 게이트 조건 상당히 좋죠. 직전 외곽 약편성이었다 하더라도 그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나가서 줬던 선행력은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11번 파이널 스톰은 이제나 저제나 선행 한 번만 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인코스에 다수의 선행마들이 포진해 있는 경주라고는 하지만 외곽을 돌아서 감고 올라오는 선행력 11번 파이널 스톰의 힘으로 극복을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재웅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일치하는 부분 많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저는 11번 파이널 스톰이라는 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매우 관심을 많이 받았던 말인데 출발 시에 방해를 받으면서 뒤로 좀 많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동안 좀 모래 맞는 부분에 있어서 좀 예민했던 말인데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뒤에서 모래를 맞으면서 따라가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심을 발휘해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충돌하고 뒤로 밀린 게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따라가는 전개에 많이 적응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말은 스피드를 굉장히 갖춘 말로 판단하는 만큼 정상 출발 선입 전개라면 뒷심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안쪽에는 1번 질풍같이 7번 윈트7 선행력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3번 탐라 여신이란 말, 이 말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 언급해주신 2번 트라이 썬더, 이 말도 초반 스피드가 좋긴 한데 어쨌든 이번 편성에서 빠른 말이 몇 마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3번 탐라 여신, 이 말도 굉장히 선행 가능성이 높은 말로 판단합니다. 이 말이 이제 직전 1300m 경주는 이제 늘어난 거리에 적응을 못했지만 기본 스피드 갖춘 말로 판단하고 9월달 주행심사만큼만 뛰어도 그 이상의 또 훈련 상태 보여주는 만큼 선행 나선 다음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1000m 버틸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 사실 3번 탑나 여신은 데뷔전부터 좀 관심 있게 봤던 전력이라서 이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지칩니다. 매번 선행을 나가길 바랬고 선행을 나서면은 뒷심 없이 무너졌고요.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는 의외로 또 버티는 모습도 있었어요. 분명히 하위 등급 시절에. 현 등급 5등급에 올라와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준 적 없습니다. 선행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금세 무너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이번 경주에서는 좀 저되네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1번마 질풍 가치가 직전 훈련에서 이마필이 왜 이렇게 좋아졌지라고 느껴질 정도였는데 그것이 실전에서의 그 연결하는 그 능력 자체가 너무나 커서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구도도 안쪽에 최범인 기수라면 선행까지도 한번 출하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번 질풍까지 성장세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2번 트라이 썬더 직전 발주가 조금 아쉬웠었죠. 꾸준히 따라가는 모습. 7번 윈트7은 경합 없는 1000m에서 경합이 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000m라면 경쟁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다 동의합니다.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해요. 11번 파이널 스톰도 볼 가치는 있고. 근데 이마필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5번 백투백이죠. 기본적으로 선두권 경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1번 질풍가치라든가 트라이서더 탐라 여신, 바깥쪽에 윈트7 경합이 일어난다라면 설령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레이스랜에서 가장 유리한 마필은 아무리 판단해봐도 5번 백투백밖에 없습니다. 거세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고 직전은 파행의 여파 때문인지 당일 체중이 26kg나 빠졌었잖아요. 그 부분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레이스에서 따라가면서 자력으로 입상할 수 있는 취임력을 갖춘 5번 백투백 좋아지고 있다라면 이번 편성에서 같이 있다고 평가해야 될 텐데 백투백 평가 절하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평가 절하라고 그렇게 또 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좀 찔끔한데요. 사실 5번 백투백은 고민이 안 할 수가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전 직전 경주에도 이거 방송 추천의 경주였고 추천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제가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문제가 과연 당일 체중의 급감 때문이었는지 혹은 높아진 부담 중량 때문이었는지 저는 체중도 체중이지만 부담 중량이 발목을 잡았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엔 그때보다 더 높아요. 거리 더 줄었어요. 스피드 더 빨라졌어요. 불리합니다. 5번 백투백을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설명을 해주셨네요. 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각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5번 백투백이 직전에 에이스 슬롱거 편성이었잖아요. 당시 게이트도 외곽이었고 초반에 자리 잡는 과정이 여의치가 않았던 부분, 외곽 무리했던 부분이 페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에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 들어왔고 선입권에서도 충분히 응수를 할 수 있는 전력으로 봅니다. 물론 뭐 초반에 지나치게 서두르면은 막판에 탄력이 저하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 빠른 흐름에 차분하게 중후미권 힘 한 배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으로도 이 최단 거리를 작년 9월 달에 입성했던 전력 2기에 5번 백투백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트라이썬더는 직전 경주가 발급질병으로 약간의 공백 이후 출전이었고 썩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 발주도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아쉬웠죠. 출발 자세 불량이었죠. 이번에 정상주기 게이트도 안쪽 직전에 출전을 만회할 듯합니다. 일반 질풍같이 직전에 아주 질풍 같은 질주 황골 탈퇴했습니다. 이번에 코스 2점에 최범현 교수가 선행 찬스 해주리라 봅니다. 일단 그리고 직전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까봐 김정희한테 좀 여쭤볼게요. 직전에 교령으로 강한 능력 선행마 편성에서 2착을 했던 9번 마초힘에 분명 현등급에서 빠른 흐름에서 뭐 13화 신차긴 했습니다만 입상을 했잖아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 직전에 또 현등급에서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 다소 평가 절하를 하는 부분 저희 넷다 평가 절하했지만 김지영 의원 거기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마초이메가 오히려 백투백보다 낫다는 판단입니다. 백투백 뭐 좋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말 추임마예요. 인코스 들어온 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9번 마초이메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의 장점은 오버페이스하지 않고 자기의 걸음을 꾸준하게 끝까지 뛴다라는 부분, 열심히 뛰어요. 약점은 마체가 얇아서 몸싸움에 약하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해주느냐. 이 편성에서 만약에 추입이 통한다, 추입으로 올라온다의 대안이라고 찾는다. 저는 9번 마초임에 추천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은근히 꼼꼼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포착이 되네요. 자, 3경주는요. 정상주기 들어왔고 하이페이스에서도 너끈히 극복 가능한 전력이 있죠. 2번 트라이썬더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3세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서울 5경주는 토요일 1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이 5경주는 제가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의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도전권을 압축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일단 눈에 띄는 말은 바로 3번 Something Nobody Know가 되겠습니다. 이미 직전 데뷔전 경주부터 출중한 기본 기량을 만천하에 보이며 입상을 했습니다. 당시 최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너끈히 극복했죠. 직전 당시에는 출발도 썩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워낙에 중속 스피드가 월등한 가운데 2선 외곽에서 전개를 펼쳤고 당시 직선의 초입에서 마필이 고개를 외측으로 돌리며 약간 주행 불량 그 악벽을 노출하려고 하자 바로 당시 기수였던 이찬호 기수가 제대로 제어해주면서 막판에는 직진성까지 뚜렷하게 보여주며 입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게이트 안쪽이고요. 직전에 보여줬던 초반 스피드라면은 요 편성에서 3번 이 Something Nobody Know는 뭐 수월하게 선두 장악에도 나설 수 있는 가운데 뭐 조심스레 데뷔 후 첫 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3번 Something Nobody Know가 되겠고요. 자, 외곽 9번 대천보호가 역시 직전 데뷔전 경주 바로 입상을 했던 자 출중한 기본 기량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당시 미러 선두 외곽에서 중속을 보였고 시종 외선 경합 선두 레이스를 너끈히 이겨냈던 전력이죠. 단순히 편하게 선행 나서 버틴 게 아니라
다소 경합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근성을 발휘하며 입성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일입니다. 이제 9번 대천보우의 연투기 대치 높게 평가하고요. 이번 스톰포스가 데뷔 후 연달아 착순권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직전에는 워낙에 상대가 강했죠. 최강스타의 땡큐마다 편성해서 결국은 두 마피를 마지막까지 제쳐내지 못하고 3착. 당시 2세 신마 경주였고 게이트도 최외곽이었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골막 염등으로 공백은 있습니다만 컨디션은 크게 하자 없는 모습 속에 발주번했고 망사감이 씌우고 나옵니다. 2번 이 스톰포스의 선정기 대치 가능하겠고요. 여기 한두 더하면 12번 블레이드 스톰입니다. 역시 직전 경주 2세 신마 경주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착승권 성적에 머물렀지만 당시 이제 출발후 추돌 여파 미러 3선 외곽을 탔고 직선에서 꾸준히 걸음을 보였어요. 데뷔 전 기대는 악벽을 보였고 바로 거세를 단행하고 직전에 출전했는데 당시 체중도 많이 빠졌고요. 아무래도 100% 컨디션이 아니었던 12번 이 블레이드 스톰이었는데 거세 이후에 두 번째 경주 체중이 좀 회복해 나온다라면은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12번 이 블레이드 스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서울 5경주는요 편성도 잘 만났고 이미 기량을 검증받은 말이죠. 코스 2점의 강공선행 작전 3번 Something Nobody Know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도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훔쳐본 것도 아닌데 이번에는 거의 마번 보는 시각이나 편성까지 아주 똑같이 좀 분석하고 보는 것 같네요. 3번 Something Nobody Know 직접 너무 잘 뛰었고 편성도 약해졌고요. 9번 대천보우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12번 블레이드 스톰 거세하고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이번 스톰퍼스도 골막염에 이후에 마방 이적 때문에 주기가 늘어졌지만 상태 자체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보는 시각 똑같고요. 이 안에서 압축을 가져가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민 MC 분석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분석을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민병철 의원이 워낙 설명을 자세히 하고 정확하게 해주셔갖고 첨언할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안 하고 민병철 의원이 해주신 게 감사할 정도로 좋은 설명이었고요. 여기서 잠깐만 그냥 제가 궁금한 거 살짝 여쭤본다라고 한다면 12번 블레이드 스톰이 분명히 직전에 이제 거세야 하고 나서 체중이 빠진 거는 맞는데 이번에 또 이제 훈련 강도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기서 체중이 더 빠지면은 이거를 추천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같이 좀 고민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듯합니다. 상태감이 문제가 없는데 또한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체중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좀 더 날렵한 모습으로 경주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 정상으로 들어왔고 12번 블레이드 스톰은 충분히 노림수 가치가 있는데 체중 증감 여부에 있어서 이제 심각하게 10kg, 16kg 빠지지만 않는다라면은 12번 블레이드 스톰 적절한 체중 감량은 경주력 향상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두 분, 옆에 두 분 위원님들과는 약간 다르게 MC가 보시는 그런 부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골막염 완치 후에 훈련 상태 매우 좋다라고 포착되는 말 바로 이번 스톰포스를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MC께서 언급을 잘 해주셨습니다. 10월 경주 편성도 강했고 12번 게이트에서 전개도 외곽으로 심소모를 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을 뿐 어쨌든 이번 경주 2번 스톰포스 가장 인게이트입니다. 선행 상대마인 3번 썸씽 노바디노나 9번 대천보를 제치고 선행을 나설 경우에 1000m에서 얼마든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강조드리고 싶고 나머지 말들은 동의하고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구도로 흘러갈 경우에는 2번 스톰포스, 3번 썸씽 노바디노, 9번 대천보 경합이 일어날 때 올라올 수 있는 말은 5번 원더풀 마린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 잠재력 보여줄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고 판단하는데 복병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잠재 가치는 충분히 있고요. 직전 데뷔전 경주도 흐름 빠른 레이스에 제법 적응 능력을 보였습니다. 초반 전개에서 타마피를 방해하면서까지 안쪽 들어가서 막판에 결국 올려붙이는 걸음 보였는데 아직은 좀 더 향후 보여줄 걸음이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 편성이 선두권이 강하고 흐름도 빠르고 5번 원더풀 마린 올려붙일 타이밍이 어렵지 않을까. 차후에 좀 느린 경주에서 노림수를 둘 만한 가치가 있다. 5번 원더풀 마린은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결국 서울 5경주는요. 자, 데뷔 전 충분한 능력을 보였고 이번에 코스 안쪽에 전개까지 유리해졌죠. 3번 Something Nobody Know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현등급에서 다소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마필, 하지만 직전에 이제 뚜렷하게 회복세 보인 말도 있고요. 직전 굿바이 무대 6등급 마지막 무대에서 우승하고 승급하는 말도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실전 거대 발수로 능력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월 20일 오늘부터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입니다. 1000m 경주가 되겠고요. 선행 말들에 대한 평가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이 포인트가 되는 경주가 되겠고요. 자, 그 중심에 2번 원더풀 딕시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원더풀 딕시는요. 직전 경주 주로도 굉장히 무거웠어요. 날씨도 굉장히 추웠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 스스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가면서도 라스트까지 오히려 격차를 더 벌려나가는 그 걸음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유승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잘 어울리는 말이니만큼 이번 경주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아쉬울 것도 없고 아낄 것도 없고 강공은 필연인 상황이 되겠죠. 튼튼할 때, 상태 이상 없을 때 충분히 자기 능력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 8번 스카이스톰인데요. 직전보다는 이제 부담 정액이 좀 높아졌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의외의 참 높은 환수로 입상을 차지하더라고요. 상당히 의외였고 뭐 저와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야 뭐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보다 부담 중량이 높아지면서 다소 내측으로 기대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당일 컨디션 체크까지는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원래 기대던 말이니까. 다만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말 스스로가 원더풀 딕시와 함께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부분이죠. 만약에 8번 스카이스톰에 대안을 찾는다. 그것이 바로 5번 피카스쿠프.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한 전력입니다. 훈련 강도가 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의 걸음만으로도 선행과 선입을 자유롭게 오가하며 자기 걸음을 꾸준하게 뛰어왔었던 전력이 주행심사 재심 때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탁월하게 힘부터 있는 모습 속에 여유 있게 주행심사를 통과를 하게 되거든요. 훈련 시의 걸음 역시 여유감이 좋은 5번 피카스쿠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여기에 한두 더 10번 옥드림이죠. 컨디션 살아나기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선행마입니다. 외곽 감고 올라오는 순발력 살려볼 수 있는 편성, 혹이 놓치지 않을 10번 옥드림이 최대 복병이다 지목하면서 꼭 붙어서 이기는 경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우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에 대한 확고한 의견 저 역시 동의합니다. 이번 원더풀 딕시에 대한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편성입니다. 여기에 이제 후차권으로 언급해 주신 말들이 모두 선행형 전개를 하는 말들입니다.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는 말들인데 그렇다면 9번 44 이 말은 왜 배제하셨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공백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10일도 그랬고 직전 경주도 사실 착지 불량만 아니었다면 굉장히 빠릿한 모습을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외곽 전개까지 해내면서도 끈기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정상 출발이라면 이번 원더풀 딕시와 함께 언급해 주신 말들 그 후차권 말들에 절대 뒤지지 않는 말로 판단합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직전에 9번 사사가 비록 출발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평가를 내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평가를 붙이기에는 암말 한정 경주였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즉 지금보다 편성도 훨씬 약해요. 한 번쯤은 더 5등급에 대한 적응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김지영 의원님의 분석 좋은 결과 있기를 저 역시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더풀 딕시는 뭐 데뷔 이전부터도 관심을 받았던 전력인데 첫 입상이 좀 늦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경주도 내측 최적의 전개는 다시 한번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다 평가합니다.
여러 두의 마필들의 이제 선전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이번 경주라면 4번마 철록이란 마필도 다시 한번 이어나갈 수 있는 편성은 좀 만났다라고 평가를 해요. 주행심사보다 분명히 데뷔 전 더 빠릿한 스피드로 뛰어줬었고 직전 함께 원더풀 틱시와 뛰어주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전개를 극복해내고 보여줬던 입상이었잖아요. 원더풀 틱시가 선행을 가고 4번 철록이 외선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스피드감도 갖추고 있는 전력입니다. 좀 더 전개가 좋아진 더군다나 어찌됐든 승급전을 갖추다 보니까 감량 조건도 중량 조건도 좋은 4번 철록도 편성 모습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고 있는데 철록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4번 철록이 직전 경주에 따라가는 선 추입 전개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이제 당시 10번이었던 티즈로즈라는 말 덕분에 전개가 좀 잘 풀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한 전개가 아니라 아예 원더풀 딕시 바로 옆에 붙여서 비록 4마신으로 질 때 지더라도 그런 전개였다라고 한다면 인코스 들어온 호재 저 역시 인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전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참고 한 발을 썼던 것이 선입권의 무너짐, 원더풀 딕시의 스피드로 인해서 선입권이 무너지면서 자기에게 어부지리 입상 기회가 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5등급은 적응기 필요 역시 판단을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전에 2번 원더풀 딕시와 동반 입상했던 이 4번 철록은 이번에 좀 적응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최근 상승세가 가파른 2번 원더풀 딕시는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너끈히 재능력 발휘 가능해 보입니다. 여태의 마필들은 저희 위원들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한두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12번 쏜살같이입니다. 다소 이제 하드코어적인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젠 다 아시잖아요. 모래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이제 올해 7살이네요. 여기서 맏언니죠. 자, 최외곽 게이트가 이런 말들은 좋아요. 안쪽에 있다가 모래 피하려고 외측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자, 다소 이제 실랑이를 벌일 수 있고 근데 직전 경주 에펠이 이끄는 페이스에서 최외곽 게이트 배정 자, 그래도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 상당히 좋았습니다. 직선의 늪발동은 맞는데 다시 한번 이 최외곽 게이트입니다. 12번 쏜살가치가 막판에 올라올 가능성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왠지 쏜살가치는 백종원 위원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모래를 안 맞는 조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모래를 안 맞고 외곽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다만 직전 경주 내용 자체가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즉 앞이 무너지지 않으면 본인이 아무리 좋은 추임력을 모래 안 맞고 라스트에 한 발을 쓴다 해도 올라오긴 힘들다라는 부분 지금 이 편석 2번 원더풀 딕시가 이끄는 레이스 상당히 빠를 겁니다. 네, 좋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는요. 자, 승급전에서도 상승세를 분명히 이어갈 수 있는 말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2번 이 원더풀 딕시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3도의 마필 말씀드렸는데요. 이 단거리 레이스 은근 빠른 구도 속에서 마지막까지 이겨낼 수 있는 전력의 근성 좋은 말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코너 4개짜리 1700m 중거리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1700m 너끈히 이겨낸 상승세 마필도 있고요. 검증을 받은 말이 상당수 있고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더 써줄 마필도 있습니다. 직전 경주 성적으로 이번에도 이 말들이 입상할 것이다 라는 부분보다는 실전 변화의 이 타이밍이 도래한 말이 어떤 말이 있을지 그 복병 전력까지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7경주 준비했습니다. 네, 7경주 제가 준비했습니다. 1700m 별정 B형 방식 4등급 치러지고 있고요. 11마리 출전 구도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성장세의 마필들이 몇 두 좀 뭉쳐있는 구도입니다.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까지 빠르다라고 평가하기 좀 어려운 구도이기도 해요. 누가 더 보여줄 능력이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중요한 구도죠. 직전에 대한 모습 이번에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마필이 한두 있죠. 바로 안쪽에는 이번 스트롱 러너가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스트롱 러너란 마필 자체는 그 발주 이후에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하지만 중속과 직선 마필 자체가
지지 않으려는 근성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앞으로 뭐 대성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현대급 이상의 구도에서 충분히 꾸준함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은 맞아요. 12월 1일에 승급전 자체에서도 분명히 능력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마방의 의지였을까요? 기승했던 이동진 기수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죠. 스트롱러너가 그렇게 바닥에서 노는 마필이 절대 아닙니다. 바닥에서 놀다가 직선에서 탄력만 쟀던 그리고 직전의 경주에선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해서 내측 조여주는 운영으로서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번에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레이스 흐름도 그렇게 끌어주는 마필들이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최적 선입이 다시 한번 가능해진 좀 더 조여주는 운영이 가능해진 이번 스트롱러는 여전히 편성의 우위를 챙길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순위 도전권 7번마 캡틴 파워, 5번마 키마, 6번마 원더풀 럭키를 우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7번마 캡틴 파워라는 마필 자체는 동고리 자체에서 원래 편하게 선행을 가거나 최대한 모래를 맞지 않는 자리에서 운영을 했을 때 성적이 잘 나왔던 전력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선입권 전개를 펼치면서 모래도 꾸준히 맞으면서 능력을 펼쳐주고 있죠. 11월에 입상이 그랬고요. 직전은 외곽 11번 게이트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 아쉬웠지만 빠른 마필 많지 않은 이번 구조에서 내심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7번 캡틴 파워는 여전히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하고요. 5번마 키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 5월 달에 5등급에서 4등급으로 강급이 되는 수모도 겪었지만 마방 35조에서 이제 7조로 마방 이적한 이후부터는 힘이 빠르게 붙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결정력의 한계를 보였던 키마가 최근에 연투를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주폭에 힘이 충분히 붙고 있는 모습이라서 김영gun 기수의 기승 이번 경주도 연투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고요. 지금 플레이팅에 걸려있는 마필이 6번마 원더풀 럭키예요. 근데 별정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직전보다는 1km의 부담 균형을 덜어냈죠. 직전 경주 철저하게 참으면서 추입의 타이밍을 체크했던 전력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연속 기승하고 있어요. 절대 놀러 나온 마필 아닙니다. 준비 잘 돼 있고요. 힘 꽉 차 있는 6번마 원더풀 럭키의 타이밍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구도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요. 직전 경주 다시 한번 능력 자체를 입증해줬던 여전히 좋은 편성을 만난 이번만 스트롱 러너를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최선 압축 약속 드릴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백덩을 위원의 자세한 설명,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이번 경주 백덩을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이 저 역시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하는 말들인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마리가 더 오히려 이 지금 언급해 주신 말들보다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말이 출전하기 때문에 이 말을 언급을 안 하셔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외곽에 있는 10번 타우러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컬러즈 플라잉의 자마고 북의 목에 모두 부모가 같은 전 형제마 IM4U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 이 말이 중장거리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판단할 땐 전 형제마로서 10번 타우루스 이 말도 분명히 중장거리에서 더 강점이 있는 말로 판단을 하는데 거기다가 직전 경주를 통해 봤을 때 분명히 컨디션이 아주 올라왔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 경주 행복스타라는 말이 선행을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이 타우러스는 초반에 살짝 추진하고 그 뒤로는 그냥 보내주려고 잡고 있었는데 행복스타가 넘어가지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릿한 모습을 보여주고 성장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중장거리 경주, 이번 경주 그렇게 빠른 말 없는 편성, 앞선에서 자리 잡고 얼마든지 잠재로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10번 타우러스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가장 이제 껄끄러운 마필 자체나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찔러줄 수 있는 마필이 타우러스가 되겠죠. 저 역시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안효리 기수와는 호흡이 잘 맞는 마필이고 직전의 경주 사실상 이제 보는 시각이 좀 차이는 있는데 당시 편성은 정말 약했던 편성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레이스 흐름을 끌어주는 스피드형 마필도 거의 없었었고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에 거리가 늘어났다는 악재는 있습니다만 타우러스 자체도 아직은 한계없는 걸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서 저도 이제 모두 마지막에 잡아놨어요. 이제 당일 상태와 조건을 파악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좀 옳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10분만 타우러스는 당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이니만큼 저도 함께 힘을 실어 드려야 되겠고 궁금해하실 법한 말 한두만 여쭤볼게요. 3번 크레모아 파워. 직전 경주에 내측으로 딱 추임력 발휘하는데 기가 막히게 올라왔거든요. 그 타이밍만 잡아준다면 솔직히 지금보다 직전 경주가 흐름이 훨씬 빨랐다라고 봅니다. 이번 경기는 충분히 추임력 발휘 가능하지 않을까요? 추천해 주신 말들이 다들 조금 느릿해 보여서 3번의 가능성, 크레모아 파워의 가능성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좀 연투 가능성을 좀 의심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크레머 파워란 마필 자체가 직전의 입상 때문에 부중이 많이 올라간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직전의 경주는 사실상 선두권이 정말 많이 싸고 다 몰락했던 경주입니다. 안쪽에서 무리하게 선행을 갔었던 1번 엘란을 필두로 해서 선행권이 다 아르르 무너졌었어요. 선의권에 붙어 있었던 더킹만 버텨놨었고 마하승이 그리고 안쪽에서 가만히 참고 있었던 크레머 파워가 정말 최적의 전개가 됐던 운영이라고 좀 평가를 해요. 물론 능력이 아예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직전처럼 편한 전개는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선이 무너질 수 있는 선의권이 무너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투의 추임력을 발휘하기는 한 번쯤의 검증의 요소는 좀 충분히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은근히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경주이지만 모든 여건이 좋은 이번 이 스트롱 러너가 이번에 뭐 앞선이 강하게 또한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구도 속에서 가장 인코스 최적화된 전개가 보장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7번 캡틴 파워는 여기서 선행 나가야죠. 한두 더 눈에 띕니다. 9번 엘리트 퀸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선두외곽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며 당시 1700m를 4등급 무대에서 우승을 했던 전력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직전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크레머와 파워가 우승할 때 선두권 와르르 몰락 시 이 9번 엘리트 퀸도 뒤측선에서 다소 이제 서두른 감이 있었습니다. 무빙 선입 그만큼 무너졌다라는 평가인데 분명 직전보다는 흐름은 빨라 보이지가 않아요. 9번 엘리트 퀸이 지난 10월 경주 우승 시처럼 선두 2선에서 외곽에서 차분하게 따라붙으며 힘한배 잘된 선입전도 가능해 보이는데 백동일 위원 9번 엘리트 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9번 엘리트킨 정말 좋아했습니다. 정말 좋아해서 많이 따라다녔던 마필이었고 정말 엘리트킨이란 마필 자체가 단거리를 해도 안 되다 보니까 9월 달에 1700을 한번 가볍게 한번 입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경험을 위해서 한번 뛰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나 좋아서 저는 10월 14일 때 오히려 추천 경주의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의 모습은 그때만큼의 그 상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의 직전 경주 와르르 무너졌던 그 모습도 있지만 이번 경주 준비하는 모습 자체에서도 그 정도의 탄력감을 좀 보여주질 못하고 있어서 당일 정말 베스트의 모습이 그 정도 예전에 그 모습이 유지가 된다면 모를까 지금의 모습으로는 상태로는 추천드리기는 좀 버거운 마필로 판단합니다. 네, 9번 엘리트 퀸은 뭐 백동일 위원도 당일 추천드렸지만 저도 그날 당일 좀 추천드렸기 때문에 좀 관심권에 계속해서 두고 있는 말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경주 여건이 매우 유리합니다. 전개도 앞선에서 안쪽에서 또 풀어낼 수 있겠죠. 2번 이 스트롱 러너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상당히 난해하게 구성되어 있고 당일 전광판도 상당히 혼란한 구도입니다. 어려운 구도 속에 빛을 발하는 추천으로 찾아뵐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은근히 빠르게 레이스 흐름이 진행되는 4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연전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그야말로 부활한 마필. 과연 이번에 어떤 경주 능력을 보일지 또한 최근에 전개 미스 경주 여건의 불리함으로 블루를 삼켰던 말이 이번에 어떻게 복수전에 나설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4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경주 구도가 매우 명확하고 그로 인해서 편성상 유리한 말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중심마는 7번 스타라인이라는 말입니다. 올해 여름에 컨디션 난조에 빠졌을 때 그때 병력이 없는데도 컨디션 조절차 8월부터 11월까지 휴양을 3달간 다녀왔는데 그것이 신의 한 수가 됐다라는 판단입니다. 휴식이 약이 됐고 컨디션 매우 올라온 상승세로 돌아온 상황에서 공백 복귀에서 바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두 번의 경주 연속 입상을 거두고 있는데 여전히 최상위 훈련 컨디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고 또 앞선 경합이 불가피한 편성까지 만났습니다. 전형적인 단거리 스피드형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개인적으로 이 말이 버겁다고 판단하는 1300m가 아니라 1200m라는 것도 매우 호재라고 판단합니다. 차분한 선입전개라면 다시 한번 직선에서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 최상의 7 스타라인을 중심마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두 마리로 압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승승장구 중인 5번 골드 티켓, 여기에 6번 샌드 타이거 모두 스피드에 대한 잠재력이 매우 큰 말들입니다. 두 마리 모두 스피드가 탁월한 말이고 잠재력이 워낙 뛰어나서 현등급 이상의 능력이 기대되는 말들입니다. 승급전이지만 4등급 이상의 스피드 이미 가시한 적이 있는 말들이고 가장 앞선에서 확고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두 마리의 말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복병 한 마리가 눈에 띄는데 10번 신비한 질주입니다. 10월 달에 입상한 이후에 컨디션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가 직전 경주 이후에 훈련 상태 시 분명한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침 앞선 난타전에 불가피한 편성까지 만났습니다. 편성의 이점, 직선에서 추임력 발휘할 수 있는 저로에게를 만났기 때문에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여전히 최상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편성 만난 7번 스타라인을 중심으로 명확한 편성 구도에서 명확한 편성 구도 예측을 통해서 최상의 결과를 기대해보는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항상 저도 이제 최승진 의원께서 준비를 하고 나오면 과연 저 사람이 어떤 마분을 잡고 나올까 항상 궁금할 정도로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번 경주도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좀 있지만 응원해 보고 싶고요. 10번만 신비한 질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훈련 때 너무 좋게 봐서 그 부분이 연결되길 기원을 합니다. 여타의 마필들 뭐 골드 티켓, 샌드 타이거, 스타라인 다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저는 안쪽에 있는 선행 마필들도 결국 무시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 중에서 게이트가 좋아진 4번마 스위트 메모리가 상대 선행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뭐 8번 차령이라든가 혹은 퀸더킨이 바깥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레이스 주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선행을 성공하냐 못하냐의 차이가 상당히 큰 스위트 메모리가 훈련 때 역시 가벼웠다라면 장악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장악을 해낸다면 가치 있다 평가해야 되는데 4번 스위트 메모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4번 스위트 메모리도 스피드를 갖춘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1200m라는 거리가 썩 그렇게 좀 유리해지진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좀 1000m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이라면 좀 강력한 선행형 말들과의 경합도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이번에 1200m에서 그것도 5번 골드 티켓과 6번 샌드 타이거라는 이 두 마리의 말이 같이 출전하는데 여기서 이제 경합을 펼칠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잠재력 좋은 이 어린 말들의 손을 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이 4번 스위트 메모리 경합을 이겨내기에는 조금 아직 변화가 덜 포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스타라인을 잡고 나오셨네요. 그럼 응원해드려야죠. 네,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글쎄요, 연투, 3연투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4번 스위트 메모리가 선행을 성공하면 조금 더 띄워주는 유형이라서 저도 백동일 위원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 뭐 딱 이렇게 방어가 제대로 들어오시니까 그러면 저는 바꿔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직전에 스타라인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높은 한 수 큰 기쁨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번 볼드룰주가 무너졌기 때문이기도 하죠. 볼드룰주 사실 근데 모래를 안 맞고 선행을 나서야 하고 이런 조건보다는 그냥 따라가도 되는 유형입니다. 이미 데뷔 이전째 이성직에서 호흡을 맞출 때 그런 전개로다가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는 말이에요. 차분한 전개가 필요했었다라고 한다면 직전에는 좀 서둘렀었던 것이 페인이라고 보는데 2번 게이트 인코스 들어와 있는 데다가 이번에는 뭐 4번 스위트 메모리가 힘들다라고 하셨으면 본인이 선행도 나설 수 있어요. 지금 2번 볼드룰주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볼드룰주도 분명히 잘 뛸 때의 어떤 경주 내용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명히 10월 28일 경주력에 비하면 많이 못 미치는 경주력, 결국엔 컨디션이 그때보다 저조하다라는 판단인데 뭐 이 말이 말씀해 주셨듯이 꼭 선행만으로 성적을 냈던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빠른 말들이 많을 때 경합 피해서 선취입 전개로도 올라온 적이 있긴 한데 그때도 사실 모래를 최소화해서 모래 피하는 전개를 좀 해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안쪽에서 과연 컨디션이 앞선에서 확고한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컨디션이라면 선취입 전개로도 그렇게 가능성 높다고 지금 판단할 수는 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빠른 구도 속에 선행마가 아주 많습니다. 경합으로 앞선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경주인데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다시금 전성기 기량을 회복한 7번 스타라인이 전개의 자유로운 이점을 다시금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 일견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번 신비한 질주도 그렇죠. 오히려 이런 경주 앞선이
정말 정신없이 경합할 수 있는 그 편성에서는 어부질이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이 되겠는데 또 한 대 있잖아요. 11번 매직 스트리트입니다. 승급 전에 4kg나 감량받았습니다. 과거 착지불량 선입전도 펼치면서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고 외곽 경합하면서도 경합 피해 선입전 펼치면서도 흐름 빠른 레이스의 단거리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승급 전에 강한 상대지만 4kg나 부담 중량을 덜어낸 부분이 상당히 호기로 작용할 듯한데 최성진 의원 11번 이 매직 스트리트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선행을 나서고 아니면 앞선에서 자리를 잘 잡았을 때는 경쟁력을 그동안 발휘해 줬는데 10월달 경주처럼 자신보다 조금 더 스피드가 좋은 말들에게 앞선을 내줄 경우에는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 편성이 제가 좀 볼 땐 그런 편성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워낙 빠른 말들 많고 이번 편성 또 11번 게이트 앞선에 붙으려면 좀 심한 외곽 전개를 해야 되는 또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매직 스트리트는 조금 유리한 편성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4경주는요. 최근에 연전 연투가 우연이 아니다. 회복을 한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고 계시네요. 7번 스타라인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매우 난해합니다. 그 부분을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4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4등급 무대 1300m 레이스 최근에 사연이 있던 말도 있고 직전에 전개 미스 아쉬운 착승권을 만회할 만발의 준비가 된 말도 눈에 띕니다. 단거리 직전에 좋은 능력 보인 말의 꾸준한 전력도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8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등급 13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전개에 영향을 받는 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부분 피하고 단서가 붙지 않는 조건 속에서 컨디션 호전세가 뚜렷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정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심에 9번 라온 시리우스 먼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라온 시리우스는 사실 직전, 직직전 모두 승급 이후에 정말 빠른 앞말들을 만났어요. 앞말들과의 그 경쟁 속에서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얻어진 것도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 말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는 전개를 완벽하게 정착을 시킨 상태입니다. 왕년의 선행 1변도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있는 9번 라온 시리우스라고 한다면 현재 컨디션 다시 한번 호전세를 보여주기 시작한 지금 시점에서 상대마들의 경쟁 구도를 벗어난 자기만의 걸음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7번 광마힐. 이 말부터는 이제 조금씩 전개의 영향을 받아요. 7번 광마힐은요. 모래를 안 맞고 한 발입니다. 즉 마체가 작죠. 이런 유형의 말이 몸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선행을 나서거나 아니면 외곽을 돌거나 참고 추입 한 발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모래를 피하는 전개라고 한다면 7번 광마일은 흐름 자체보다는 본인의 전개 경주 운영 자체가 더 중요해지는 말이 되겠죠. 스피드는 이 편성에서 충분히 통합니다. 여기에 선행을 나서는 것이 유리한 말 3번 우라칸과 1번 드림 영천이 있죠. 직전 경주의 1번 드림 영천은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백에서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상 출전주기 맞이하고 1번 게이트 선행 강공 기대해 볼 만하고요. 4번 우라칸 직전 경주에 이제 나서지 못했던 선행이 못내 한스러웠던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인코스 재도전 가능합니다. 네,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1차는 부분도 많고 하지만 생각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이번 경주에서 언급해 주신 말 중에 저는 7번 광마일이 편성상 많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직전 경주에 경쟁력을 보여줬던 부분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선입후에 차분한 전개, 앞선 보내주고 차분한 전개를 해낸다면 최근 호주의 컨디션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컨디션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7번 강마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언급해 주신 말 중에 9번 라온 시리어스 김정희 의원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따라가는 전개에 확실히 적응한 모습. 예전에 1300에서 이미 우승 경험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번 룰오브썸이라는 말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 말은 선입후의 뒷심이 매우 좋은 말입니다. 꼭 선행을 나서야 되는 말도 아니고 따라가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 보내주고 차분한 전개 뒷심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복병이지만 질문드리고 싶은 말이 한 말이 있습니다. 6번 인키타투스라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은 이 편성에서 능력만큼은 의심할 수 없는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그런 말로 판단합니다. 다만 저조한 컨디션이 최근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직전 경주 이후에 물론 림프 간염 치료로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치된 후에 최근에 다시 보여주고 있는 훈련 모습, 예전 좋을 때의 어떤 그런 훈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본 능력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잠재력 보여줄 수 있는 6번 인키타투스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6번 인키타투스가 조금 휴양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편성에서 안 된다라고 부정을 하기는 좀 애매하기는 하죠. 다만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키타투스가 이제까지 뛰어왔었던 최상의 컨디션일 때 입상과 우승을 할 때 그때의 흐름 자체를 본다면 앞의 흐름이 이렇게까지 빠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 편성에서 지금 선행말 중에서 4번 더프리만은 제시도 안 했어요. 4번까지 가세를 해본다면 이 흐름은 굉장히 빨라집니다. 아예 추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지 애매하게 선위권에서 응수해야 되는 6번 인키타투스는 전개 불리다라고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말씀해 주신 안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시각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마필을 좀 더 높게 평가하느냐가 가장 관건인 경주 같아요. 저는 우라칸 자체가 직전에 오히려 안쪽에서 탔던 게 이 마필한테 오히려 악재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안쪽보다는 선행마 바깥쪽에서 운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선행을 나선다던가 그런 운영을 했을 때 좋은 모습을 발휘하는 마필인데 오히려 직전은 안쪽 자체가 독이어서 오히려 4번 더프리마라든가 외선에서 한 마리가 날라온다, 기습을 나서준다라면 쫓아가면서 외선에서 운영을 해줄 우라칸은 의지를 보였던 훈련이라서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9번만 라온 시리우스 그리고 광마일 예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선행도 갔었었고 최근에 참아주는 패츄렐의 여파 이후에도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겠죠. 아까 이제 언급만 잠깐 나오고 제대로 설명 안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 드려야겠죠. 5번 룰 오브 썸입니다. 10월 달의 경주에서는 그 빠른 페이스를 잘 따라가면서도 좋은 모습 보였었고요.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빠른 페이스에서 전기가 상대적으로 그때 페이스도 좀 밀렸던 운영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탄력이 계속 나아졌던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의 안장에 선행권 마필들 뭐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다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리 선정까지 가능해진 5번 룰 오브 썸의 타이밍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번 룰 오브 썸이 사실 승급 이후에 생각보다 참 경주력이 좋아져 있는 모습 잘 뛰고 있어서 직전 모두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거는 그래봐야 3등, 4등입니다. 현 등급에서는 아직까지 순위권 경쟁력을 확보해 놓은 수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판단이에요. 상태가 이상이 없고 이 말 자체가 뭐 전개도 이번에 분명히 잘 풀릴 겁니다. 백동희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자신의 능력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이 편성에서는 또다시 순위권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네, 전반적으로 직전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이 이번에 순위 상승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편성으로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근데 3번 우라칸의 직전에 정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 과연 얼마만큼 편하게 앞선을 지배해 나갈 수 있을지 초반 전개 양상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9번 라온 시리우스는 뭐 계속해서 질투성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 성과를 이번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7번 광마일은 작년 10월에 폐출혈 발생 이후 공백, 직전에 12월 경주 경합에 따라가며 자 당시 하여튼 뭐 가능성을 엿보였는데 이번에도 이제 펼쳐지는 전개 양상 경합을 좀 피해야겠죠. 외선 전개하거나 참고 한 발. 그 전개 잘 풀어주는 여하에 따라서 성패가 가릴 듯합니다. 저는 12번 정성으뜸을 말씀을 들어봅니다. 자, 직전 경주 코스 이점 좋았습니다. 하지만 안쪽에 살짝 내측에서 살짝 이제 모래를 맞아가면서 전개를 펼치면서도 좋은 근성을 발휘했죠.
그 당시 우승마가 흥바람이에요. 흥바람은 지난주 일요일 날 마지막 경주 승급전 3등급 무대에서도 우승했던 능력마였죠. 그 편성에서도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했던 12번 정상으뜸. 게이트 외곽 밀려났습니다만 그래도 초반 전개 뒤처질 리 없고 오히려 외곽 조건이 머리를 좀 덜 맞고 뛸 수도 있는 조건으로 보는데 자, 김지영 의원요. 12번 정상으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상훈 직전에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인코스를 들어왔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말에게는 상당한 호재가 되는구나를 새삼스럽게 느꼈었던 직전 3등에 이어서 2등까지 했었던 전력인 것 인정합니다. 직전만큼의 편한 인코스 전개가 이루어진다면 인정할 의향이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 말은 외곽 게이트에서 선전한 경험이 없습니다. 다음에 인코스 들어오면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8경주는요. 꾸준하게 전력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전개 다변화까지 꾀하고 있는 말이죠. 이 9번 라온치리우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000m 혼합 1등급 14마리 풀게이트 편성 펼쳐지는 5경주입니다. 네, 일요일 부산 경마의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그랑프리 출전했던 말들도 상당수 출전을 하고 있고 장거리 2000m죠. 풀게이트 편성에 정말 빡빡한 구도가 되겠습니다. 부담 중량이 올라간 말도 있고 경주 여건의 변화가 눈에 포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부산 5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정말 눈길을 끄는 말 한 마리가 출전합니다. 외곽에 있는 13번, 14번 전보블레이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북의 목의 모두가 극단적인 장거리 열통의 말입니다. 중장거리 열통의 말인데 특이하게도 이 말만큼은 기존의 그 자마들과는 다르게 스피드까지 갖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숙형이 아니라서 30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비로소 본연의 경주력이 나오기 시작했고 직전 2등급 경주력은 무빙성 그냥 전개 후에 여유있게 4코너 후에 앞서고 막판에는 이후에는 거의 추진도 안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그랑프리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아주 탁월한 말이기 때문에 이번 1등급 편성 비록 승급전이지만 상대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만큼 여유있게 우승을 거둘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4번 그레이트킹입니다. 그랑프리 때 하필이면 출발 직후에 등자가 빠지면서 초반에 추진을 못하고 초반에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앞선에 가담을 했고 하지만 그 부분이 좀 많이 손해가 컸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랑프리가 워낙 강한 상대와의 경주였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이번 편성 정상 출발을 해내는 한에서만큼은 앞선에서 매우 경쟁력 가장 높은 말 경화까지 이겨낼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또한 7번 백문백답도 굉장히 잠재력 좋은 말입니다. 11월 경주 컨디션 난조로 무너졌을 뿐 능력은 1등급 이미 강자급의 경주력을 가졌다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 강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다시 이번 경주도 앞선에서 경쟁력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 투데이도 도전 가능합니다. 이미 직전 그랑프리를 통해서 거리 적성의 불안함은 이미 극복을 했고 청담도끼와 자웅을 겨룰 정도의 경주력이라면 이번 편성 안 될 거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1등급 강자로 거듭날 14번 정보블레이드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앞선 버티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풀게이트 14마리 협전 1등급. 보는 시각은 비슷한데 생각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3번 투데이가 능력 자체는 의심하지는 않는데 과연 60의 부중을 한 번에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4번 그레이트킹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등자도 빠진 상황에서 운영도 쉽지 않았었고 정말 더 아쉬웠던 것은 외선에서 몰고 올라오는 돌공을 혼자 견제하면서 타야 했기 때문에 쉽게 넘어서지 못하게 그런 운영도 했어서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그레이트킹이어서 저는 이번 경주 누가 선행을 가든 가장 유리한 전개 조금 4번 그레이트킹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14번 전버블레이드의 취임력 좀 더 보여줄 거림이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7번마 백문백답에 최근 꾸준하게 적응하는 모습까지 이제 11월 9일 때 1800 승급전은 무리한 선행 가서 무너졌지만 지금 참아주자 더 뛰는 모습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5번마 스텔스를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그레이트킹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전버블레이드와 스텔스를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텔스란 마필 자체도 대통령배, 그랑프리
모두 기대 이하의 성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동굴의 2000m 자체에서의 추임력 자체는 언제든지 한발이 가능하죠. 컨디션 호전세 보여주고 있고 51에 가벼운 부중이라면 이 마필 역시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인데 5번 스텔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5번 스텔스도 경주 흐름에 따라서 좌우가 되긴 하는 추임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1등급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면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하지만 앞선에서 어느 정도 경합이 있어주면 더 유리한 상황인데 이번 경주도 마스터인이란 말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가장 중심마로 강조드리는 게 바로 14번 점보블레이드입니다. 올라올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말을 찾아내야 되는 어떤 저의 예측 구도로는 5번 스텔스까지 가져갈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그랑프리의 신스틸러 이두가 동시에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여서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투데이 보고 놀란 가슴, 그레이트킹 보고 더 놀랐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레이트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에 있는 그 기자분이, 경마 기자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김혜성 교수 굉장히 좋아하다가 마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레이트킹이 출발 시 등자가 빠졌다. 이후에도 경주 운영 침착하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만약에 2000m였다, 그랑프리가 2000m였다라고 한다면 얘기가 또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거리 2000m입니다. 그레이트킹의 선정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말들 저는 백동일 위원하고 추천드리고 싶은 마번이 모두 다 같기 때문에 더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최성진 위원에게 이건 한번 여쭤볼게요. 어차피 투데이까지 같이 보고 계시고 그레이트킹도 보고 계십니다. 이 편성이 약편성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실 텐데 승급전에서 바로 점보블레이드의 능력을 무시하진 않습니다만 승급전에서 바로라고 하기에는 4번 그레이트킹이 충마로서 저는 안정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백동희 위원의 스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언급을 드렸지만 이번 편성이 사실 경합성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리 그랑프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레이트킹이라고 해도 경합성 경주에서 지금까지 1등급에서 아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이번 편성에서 그랑프리에서 어쨌든 선전했던 3번 투데이, 여기에 7번 백문베타까지 출전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잠재력 높은 14번 점보블레이드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고 있습니다. 네, 1등급 무대 호락호락 할까요? 14번 점보블레이드. 보여준 액면의 능력으로 따지면은 3번 투데이의 4번 그레이트킹이 당연히 동반 입상을 해야만 합니다. 헌데 최고 부중인 60kg를 부여받았음에 3번 투데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믿어 못 믿어 형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2월 달에 이 투데이가 58.5의 부담 중량을 달고도 너끈히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어요. 물론 단거리였지만. 하지만 직전에 그 그랑프리에서도 그 박빙의 2위 승부 끝에 머리차 3착을 했던 이 3번 투데이가 분명 장거리에서도 충분히 준수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저는 3번 투데이 60kg의 과부중임에도 좀 높게 평가하고 싶은 구도입니다. 4번 그레이트킹 저희 위원들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여기 10번 각별안이 있죠. 직전에 출발과 동시에 낙마 뛰어보지도 못한 채 유유히 퇴장을 했는데 아쉽죠. 더 아쉬울 겁니다. 마방 관계자나 당시 기수는. 자, 이번에 투데이 때문에 부담 중량들을 다들 내려받는 형국인데 10번 각별안도 그렇죠. 과거 2000m를 선행 강공작전 1등급에서도 우승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마필 컨디션 크게 하저었고 전개도 앞선 선두권에서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최성진이 연주 10번 각별안은 자, 이번 경주 복병같이 입상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10번 각별한 11월 25일 경주에서 저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던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경주는 정말 경합 없는 굉장히 앞선이 단촐한 편성에서 정말 좋은 자리를 잘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심지어 6번 킹 오브 에이스라는 말까지 출전하는 앞선이 굉장히 좀 빡빡한 편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0번 각별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선에서 자리를 잘 잡고 가야 되는 말인데 이번 편성이 그렇게 유리하진 않다고 판단하는 만큼 다음에 좀 더 앞선이 단촐한 편성에서 추천을 드릴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요일 하이라이트 1등급 부산 오경주는요. 직전에 그랑프리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였던 4번 그레이트 킹 그리고 가장 높은 레이팅의 3번 투데이 여기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14번 이 점보블레이드 이 삼각편대의 마피를 우선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자 승리의 방점을 찍어드릴 경주입니다. 압축이 되는 편성이고요. 승식의 다변화를 활용도를 좀 높여가야 될 경주 예측이 됩니다. 자, 7번 이 스프링백이 연전 연투를 이어갔던 말이고 기대는 악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00m 거리까지 입상을 했던 상승세가 좋았던 말이죠. 직전에 첫 패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농협중앙회장배 대상경주 2세 최강자들을 모두 출전했던 레이스에서 당시에 출발을 또 외치기도 했어요. 시종 외선에서 경합 레이스를 펼쳤고 그래도 4차까지 했죠. 당연히 인기도는 압도적인 인기 1위였는데 초반에 기대고 앞선 선두권 장악에 나서지 못한 게 아쉬웠죠. 어쨌든 4차까지 했는데 이번에 계란은 큰고리제갈 승리장구 착용을 했고 상대 선행마는 4번 문학서남이나 1번 황홀한 질주, 1번 황홀한 질주는 좀 힘들어 보이고 4번 문학서남이 이 정도인데 자, 4번 문학서남이를 보내놓고 따라가도 요 편성에서는 한결 약해진 편성 구도 속에서는 입상한 자리는 충분히 지켜낼 듯합니다. 7번 스프링백이고요. 여기 4번 문학서남이도 농협중앙회장배 입상 실패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주를 입상했던 신의 능력마저 3세로 접어들며 자 직전에는 게이트 외곽 불리함 내측 진로 변경 시 약간 방해받고도 근성을 보였던 말 4번 문학서남이가 되겠고요. 12번 라운 포티어스가 자 판상 골절 병력 공백 이후 직전에 복귀 전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병력 여파 벗어나 재기량을 충분히 발휘 이선회가 근성 있는 걸음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12번 라운 포티어스고요. 굳이 한두 더 말씀드리면 11번 3위구뜸이 되겠습니다. 마체는 크지 않지만 강단이 좋고 이번에 승급전에 감량 혜택이 있죠. 11번 3위구뜸까지 결국 10경주는요 압축이 필요한 경주 레이스로 평가를 하고요. 그 중심은 7번 스프링백이 되겠고요.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MC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시 편성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집중력 저희도 인정하고 응원해보고 싶네요. 스프링백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했던 마필이고 좋아하는 마필이고 1000에서 1400을 한 번에 극복할 정도로 그때의 경주력은 아직도 인상이 선합니다. 이 편성 자체에서는 어떤 전개를 할지라도 다 이겨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후차권에서 도전권으로 말씀해 주신 문학스나비, 라운포티어스, 369뜸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들은 저는 스프링백의 압박에 다 힘들어할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한다라면 선취권 밀려난 전개의 마필들도 관심 좀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쪽에는 이번만 우승 아스 한번 여쭤볼게요. 늦은 추임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빨랐던 레이스에서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준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어차피 안쪽 2번 게이트에서 문성혁 기수의 감량 조건이라면 흐름을 따라가다 마지막 최대 역습 갈 수 있는 전력으로서 관심은 좀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이번만 우승하우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 10경주 편성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7번 스프링백에 4번 문학쓰나미 이 두 마필만 보고 싶습니다. 외연을 넓히면 환수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론 3착만 해도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전력 중에 일단 이 선의권에서 응수할 수 있고 정상주의 들어온 12번 이 람포티어스를 뒤에서 2번 우승 하우스가 넘어서기에는 다소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열심히 응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상당히 안정감이 있어요. 7번 스프링백과 4번 문학쓰나미의 그 조합 자체가 안정감이 있고 흐름을 굉장히 빠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의견은 같아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스프링백이 이끄는 레이스 비록 부담 중량이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오히려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판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9번 골든블랙은 어떠십니까? 골든블랙도 선행을 나선다면 상당히 메리트 있게 뛸 수 있는 전력이다라는 판단인데 9번 골든블랙에 대한 평가 궁금해집니다. 네, 지난 11월 25일 날 1번 게이트 배정에 이제 강공 선행 작전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자, 이번에 게이트도 외곽이고 이 빠른 말들이 너무 많네요. 초대받지 못한 편성에 초대받은 듯합니다. 자, 이 9번 골든블랙은 차후에 이제 본인이 선행 주도 레이스가 가능할 때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 이번 경주는 뭐 워낙 우열의 격차가 좀 드러나 있는 편성으로 판단하는 만큼 7번 스프링백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신 MC의 설명에 저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백두리 형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편성에서 사실 7번 스프링백이 어떻게 보면 좀 경주력이 워낙 좋은 말이라서 좀 앞선에서 다른 말들이 좀 많이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그러면 10번 스톰 네이비실이란 말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따라가는 전개에 적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직전 경주 사실 직전 경주 좀 출발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렇게 썩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지만 직전 경주는 좀 스타트를 너무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면서 직전에서 추임력 잘 보여줬습니다. 정상 출발이라면 직전 경주의 어떤 경주력을 봤을 때 문학쓰나미 정도까지는 추격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인데 10번 스톰 네이비실의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발주가 잘 이루어진다라면 단서 조항을 내거셨는데 최근 3번의 경주 중에 2번을 늦발했죠. 그 악벽이 쉽사리 고쳐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편성도 강호가 앞선이 빠릅니다. 향후에 오히려 이제 10번 스톰 네이비실은요 1400m 이상의 중거리에서 노림수를 두고 싶은 말입니다. 저도 그때는 노려보겠습니다. 네, 10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압축이 필요한 편성이고요. 그 중심을 7번 스프링백으로 결정해 드리면서 당일 최강의 압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1등급 14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에 하이라이트, 과천의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죠. 1등급 1400m 거리. 자, 강자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고요. 흐름도 은근히 빠르게 진행되는 구도. 이미 1등급 무대에서 1400m 적응을 완료한 말도 있죠. 자,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기승하는 장추열 기수의 기승 마지막 모습도 선명하게 인상에 남을 겁니다. 자, 이 마지막 경주는요.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일요 경마 대미의 하이라이트 1등급 1400m입니다. 자, 14번 강토마가 출전을 합니다. 자, 장추열 기수, 유정임이 거둘 거란 믿음 갖고 있고요. 마펠의 능력 자체도 저는 이번 편성에서는 월등히 앞설 수 있다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11번을 뛰어서 사실상 9번의 우승이에요. 한 번은 뭐 강착이 당했던 거였으니까. 대통령배에서는 어쩔 수 없었고. 직전 경주에서의 강토마는 저는 무조건 당일 편성에서 잘라드렸던 이유 자체가 지금까지 강토마가 빨랐던 레이스를 뛰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레이스를 뛰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검증이다라고 평가를 드렸었는데 딱 3착으로 가능성을 좀 표출했던 모습입니다. 레이스 직전보다 약해졌고요. 선행권 가장 빠른 마필 안쪽 두도 있는데 어차피 한 마리의 마필은 이번에도 힘들어 보입니다. 외곽 14번에서 상대를 보면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강토마. 여기서 멈출 마필이 아니죠. 장추열 기수 우승으로 군대 가길 바랍니다. 자, 후차권 도전권 세력들 중에서는 6번마 파노라마쇼, 9번마 장산파워, 그리고 11번마 이강사석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6번마 파노라마쇼는 데뷔전에서 이제 좋은 스피드로 우승하고 나서 2전째 3위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후에 이제 좀 단기형을 다녀오면서부터는 월등하게 강력한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선행력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2선에서의 전개까지 직전 경주도 1등급에서 첫 도전을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했었죠. 선행 가면 더 좋고요. 바깥쪽에 있는 10번마 상간마마가 최근 너무 무거운 부중 때문에 선행에 대한 의지를 좀 밝히질 않고 있어요. 직전 경주도 거의 뭐 추진 없이 가볍게 선행보다는 따라가면서 좀 적응력을 펼치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이라서 오히려 의지를 보일 수 있는 6번 파노라마쇼는 여기서도 가치 있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자, 9번마 장산파워란 마필 자체도 직전 훈련 상태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또한 전기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열혈감 자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번 경주도 앞서 있는 2두의 마필들을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회복세의 9번마
장산 파워도 여전히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겠죠. 추위권의 세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 11번 이강사석도 여전히 탄력 자체는 의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항상 다리가 좋지 못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선전을 해왔던 전력이고 사실상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는 외선에서부터 직선까지 크게 의지 있는 운영 자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가벼워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강사석으로선 이번 경주 마지막 최대 역습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14번마 강토마 기수와의 호흡 마지막 호흡이 되겠죠. 강토마의 선전은 여기서 좀 더 믿음을 가지고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초의 기수 갔다 다시 돌아오실 거죠? 예. 뭐 이렇게 강토마 전 사실 직전에도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말이라서 내심 이 말의 능력은 알고 있습니다만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들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6번 파노라마 쇼에게 좀 더 점수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파노라마 쇼는 확실히 안정적인 전개죠. 이 편성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10번 상관만말을 제외하고 나면은 선행을 감히 범접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함께 가미가제로다가 붙지 않는 이상은 파노라마 쇼가 선행 1순위 가능한 전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4번 강토마 인정. 그리고 4번 신규 강자도 이 말 예전에 56kg 한계 부중을 넘어서는 그 부중을 드디어 극복을 해내면서 입상을 차지했을 때에도 상당히 매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중 더 내려왔죠.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신규 강자 또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고 9번 장산파워 역시 뭐 백동희 의원도 추천해 주셨지만 약간 첨언을 더 하자면 1등급에서 계속 가능성만 보여왔단 말이 이제는 경쟁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말은 좀 더 한 번쯤 더 연투기 대치까지는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4번 신규 강자 한번 일단 여쭤볼게요. 신규 강자 분명히 직전 경주 이렇게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눴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하여 이번에는 추천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직전 경주 자체에서 단거리에서 좀 실망을 해서라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뭐 어찌됐든 뭐 가운 챔프라든가 가속 불패가 잠재력의 능력 마피는 분명하지만 신규 강자도 내측에서 정말 편안하게 좀 운영을 했다고 좀 평가를 했어요. 근데 여력감 자체는 좀 크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고 지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이 많은 데다가 신규 강자의 포지션 자체도 마지막 초반에 이제 흐름을 따라가다 마지막 한 발을 써야 된다는 판단인데 레이스 흐름 자체는 신규 강자에게 좀 맞지 않는다고 평가를 해서 저는 이번 경주까지는 좀 지켜보고 싶은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대동소이합니다. 우선순위가 좀 다른데 저는 언급해 주신 말들보다 6번 파노라마 쇼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신의 명령을 보내주고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행 선입이 자유로운 말이고 무엇보다도 외곽에 있는 10번 상간마마가 최근에 선입형 전개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이번 경주에서 정말 유리한 어떤 편성을 만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번 장산파워, 11번 이강사석 모두 동의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 말은 이번 편성에서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인데 언급이 없으셔서 1번 흥룡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은 중장거리에서도 잘 뛰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이 말은 스피드에 치중된 단거리 말이라고 판단합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도 출발부터 자세히 보시면 당겨 잡으면서 끌리는 걸 제어하면서 계속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피드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거리를 줄였을 때 훨씬 더 좋은 잠재력 보여줄 수 있다고 믿고 있고 1번 게이트 최적 선추입 전개 해낼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1번 흥룡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흥룡 같은 경우에는 최성진 위원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단거리 자체 흥룡은 정말 좋은 말이라고 저는 느껴지는 게 선행도 되고요, 선입도 되고요, 추입도 됩니다. 그만큼 기수의 부조에 수능을 잘하는 마필인 것은 맞는데 결정력에서 계속 조금씩 삐끗이 나고 있죠. 단거리 자체에서도요. 1400m에서 매번 선두권을 나섰을 땐 뒤가 좀 짧았었고 참아주는 갔을 때는 타이밍을 좀 못 가져가는 경향도 많이 보였던 전력입니다. 뭐 상간마마가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흥룡 자체도 뭐 좀 한 수 아래의 상대를 만나긴 했지만 최근 결정력의 보완 자체가 좀 크지 않은 모습이라서 흥룡 같은 경우에는 이번 편성도 조금 약하게 보는 전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11경주는 이 편성에서 가장 나이 어린 4세마 이두에게 관심이 갑니다. 6번 파노라마 쇼, 14번 강토마, 두마필 공이 3세마 때 1등급까지 올라온 말입니다. 센 말들이죠. 자, 6번 파노라마 쇼는 직전에 선두외곽 적급 레이스로 1400m 1등급 승급전을 우승한 말이고
자, 14번 강토마는 직전에 다소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초반 포지션이 뒤처진 것이 패인입니다. 막판에 분명 저도 이제 마스크를 잡을 수 있었을 경주에서 그날 장추열 기수가 워낙 많은 입상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튼 뭐 장추열 기수 요 마지막 군 입대 전 마지막 기승 유종의 미를 충분히 거두리라. 능력도 가장 세 보입니다. 14번 이 강토마즈. 1번 흥룡은 직전에 출발 후 외측 기대는 악벽 때문에 초반에 늦었어요. 오히려 그게 막판에 걸음 여력을 남기는 원인이 됐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쳐나갈 수 있는 조건의 1번 흥룡, 9번 장선파워의 연투기 대치까지. 네, 결국 일요일 라스트 1등급 경주는요. 자, 장추열 기수의 굿바이 무대 우승으로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도 좋습니다. 14번 강토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1호 경마까지 저희가 모든 해설해드렸습니다. 최근에 경마가 상당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그 분위기는요. 아무래도 뭐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봄, 여름, 가을철에 여름, 가을에 잘 뛰었던 말들의 이제 어떤 그 컨디션 저하, 난조 그리고 또 겨울에 잘 뛰는 유형의 마필들의 선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성과가 나타나는 듯 합니다. 최근에 이제 경마 팬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왜 이렇게 경마가 어려워졌는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어려움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 리빙TV 경마방송의 특히나 복병 코너 이번 1호 경마에서도 잘 메모하셨다가요. 당일 유용하게 활용해 보신다라면 좋은 성과를 거두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4주차 금요경마 해설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